말단 병사의 전설 제89장 말라 연방의 문민성계와 무란성계 사이 드넓은 운석지대 어귀에선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잇은 한 기지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한때 말라 연방 제1특수기지라 불렸던 이곳은 이제는 신호차단 장치만이 묵묵히 연방의 외부 소식을 이곳에서 틀어막고 있을 뿐이었다. 연방이 어떻게 무너지든 이 장비 하나만은 변함없이 성실히 제1을 수행 중이다.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세상이 잊었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을 잊은 건 아니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느긋하게 나름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기지는 항성 하나 없는 암흑의 운석대에 자리하고 있어서 밤과 낮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생체 리듬은 고려해야 했기에 이곳의 소등과 휴식 시간은 다른 행정성의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운영됐다. 빠! 경고음이 울리자 6번감 시시를 제외한 전 구역이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무장 우주복에 레이저 권총을 허리에 찬 야간 근무여군들이 고요한 그림자 속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늘 불만이었다. 아니, 적도 없고 기지도 요만한데 뭘 그렇게까지 경계해? 몇 번이나 경계 근무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여군들의 집단 반발. 심지어 평소에 자기가 하란 대로 하던 중대장 유하은조차 눈을 부라리며 반대했다. 기지는 기지답게 움직여야죠. 잊으면 죽는다고요, 소위님. 결국 자신을 한꺼번에 노려보는 여군 수십 명을 상대로 기껏해야 말빨 하나로 버티는 건 무리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강진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전등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 조용히 잠들어 있는 막사에서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칸묵이 그 자식 진짜 미친 거 아냐. 기름칠도 안 된 문이라니 깜짝 놀랄 뻔했잖아. 요즘 누가 수동문 쓰냐. 자동문이면 조용하고 좋구만. 속삭이듯 웅얼거리던 이 인물, 한 걸음 내딛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더니 곧장 멈췄다. 쉭. 뭔가 벗는 소리와 함께 다시 그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후. 큰일 날 뻔. 애들 깨면 다 끝장인 건데. 그리고는 다시 정적. 막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고요에 잠겼다. 하지만 그 고요도 오래가진 않았다. 푸쉬. 안개 섞인 빗줄기가 방 한가운데서 터지더니 문 근처에 서 있던 그림자가 흘끗 뒤를 돌아보고는 잽싸게 그 빛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가 들어간 후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 왕! 마치 나처럼 기지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수십 채의 숙소 문이 일제히 열렸고 군복을 입은 여성 수백 명이 말없이 조용히 달려나왔다. 그들이 바위벽에 설치된 거대한 문 앞에 한 줄로 질서 있게 늘어섰을 때 다시 어둠이 기지를 덮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하나같이 수상쩍은 미소가 떠올랐다. 캬! 이게 바로 삼이지. 전신이 따뜻한 물에 둥둥 떠있는 강진우. 눈을 가늘게 뜬 채 사지를 쭉 펴고는 쾌감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몸을 다시 일으킨 그는 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끼얹고 머리를 털어낸 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드디어 이 대욕장을 혼자 즐기는 날이 오다니.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서글퍼졌다. 진짜 이 최고급 욕조가 맨날 여자애들 전용 파티장 같았지. 사방이 사람투성이라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사실 그가 욕실 출입을 금지당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언제든 환영받았다. 예쁘고 화끈한 여군들이 반갑게 손 흔들며 같이 들어오라고 하는 건 기본. 아예 몇몇은 자리를 옆에 비워놓고 기다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정말 심장에 해롭다.
어지간한 남자였으면 코피 터지고 기절했을 그 장면을 매일 봐야 한다고. 도저히 같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하하. 이 기지에 온 지 10년 일인데 제대로 씻은 게 오늘이 처음이네. 혹성이라면 진작 피부가 썩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오랜만에 특수훈련 모드 가동. 그의 계획은 이랬다. 극한 체력 훈련으로 여군들을 탈진시켜 뻗게 만든다. 모두 잠들었다. 욕조 독차지 성공. 그 생각에 강진호는 씩 웃었다. 미안하다 얘들아, 다 너희 건강을 위해서야. 훈련도 되고 나도 씻고 서로 윈윈이지. 그리고 혼잣말로 덧붙였다. 이제 다시는 밤에 내 방으로 몰래 들어오진 않겠지. 강진우가 밤마다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고 일어나면 꼭 여자애들 사이에서 깨어나는 거였다. 처음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다 시도했다. 군기가 이렇게 해이해서 되겠어? 소위 말이면 말이지. 나 명령권 있어. 이런 소리를 100번쯤 외쳐댄 끝에 겨우 여군 장교들한테서 한 방 혼자 쓰게 해줄게요 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자신은 어느새 여군들의 한가운데에서 잠들어 있었고, 더 황당한 건 왜 내 방에서 자고 있냐고 물으며 돌아오는 대답이란 게 어머 나도 모르겠는데요? 혹은 그냥 해에 뚫고 도망가기. 장교들에게 항의하면 우리는 안 들어갔어요. 물론 장교들은 안 들어왔지. 하지만 병사들이 죄다 쳐들어왔잖아. 그래도 이제 됐다. 특수체력훈련 도입 이후로 전원이 탈진해서 밤에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남아날 리 없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던 강진우. 커다란 대욕장에서 수영을 즐기기 시작했다. 물속을 유영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그는 자동문 열리는 소리도, 수백 명의 여군이 욕장에 들어와 포위망을 펼친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물속에서 유유히 떠다니던 그 순간, 욕조 안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름다운 전우들로 가득했다. 게다가 그 눈빛이 하나같이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강진우는 기분 좋게 수면 위로 떠올라 숨을 고르며 머리를 털고 있었는데, 순간 정적. 뭐지? 눈을 뜨자마자 사방에 빼곡히 모여 선 여자들. 그리고 그 시선은 한 곳에 일제히 고정돼 있었다. 비명 한 발 늦게 터졌다. 엄마 아! 강진우는 두 손으로 중요한 부위를 덮고 그대로 물속으로 쑥 머리까지 박아버렸다. 완전히 타조 모드였다. 여장교 유아원을 비롯한 몇몇은 이미 한 번 본 적 있어서인지 진정을 되찾았고, 여느 병사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싶었더니 동시에 다시 고개를 들어 소리쳤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소위님. 아, 고맙다. 기계적으로 대답하던 강진우. 순간 깨달았다. 얘네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고는 물속 깊숙이 숨었지만 이미 늦었다. 자, 축하해야죠. 벌거벗고 생일 파티다. 이 말은 누가 했겠는가? 당연히 그 문제의 사고뭉치, 에이서였다. 그녀는 옷을 훌렁벗어 던지며 바로 욕탕으로 뛰어들었고, 그걸 본 여군 수십 명이 우르르 따라 물속으로 풍덩풍덩. 유아원 등 장교 몇 명만이 욕장 가장자리에 멀뚱히 서 있었지만, 에이서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대장님들, 빨리 내려오세요. 남은 건 5분밖에 안 돼. 결국 서로 눈치 보던 유아은 일행도 껄껄 웃으며 옷을 벗고 욕조에 입수. 그 와중에 강진우는 물속에서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흑흑.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수백 명한테 다 벗은 모습 들킨 거잖아. 오늘이 내 생일인데. 20살 생일인데. 왜 이래?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즈음. 숨을 쉬러 물 위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 온통 눈부신 피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이 강진우를 껴안았다. 달달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소희님, 생일 축하해요. 이 목소리는 딱 알 수 있었다. 자기한테 가장 들러붙는 여군, 강민아였다. 예전에도 안긴 적은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다. 우와, 이렇게 글래머였다고. 강진우는 급히 몸을 틀어 빠져나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뭔가가 툭 닿았다. 뛰쳐나가려는 순간 하얀 팔이 그의 어깨에 툭 하고 얹혔다. 곧바로 뜨거운 입김과 함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귀여운 동생 오늘 남자가 돼볼래? 으아! 그녀의 손은 이미 아래쪽으로 슬금슬금.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에이서다. 언제나 자기를 놀리던 그 문제야. 순진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악마 같은 그 녀석. 이건 다 그때 그 말 때문이야. 자기 진짜 성격대로 살라고 했더니 진짜 이렇게 살 줄이야. 생각할 틈도 없이 에이서의 손이 아슬아슬하게 다가오기 전에 강진우는 그 손을 낚아채 던져내고 욕탕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다시 멈췄다. 수백 명의 시선이 또 거기로 집중되고 있었다. 살려줘요. 그는 그대로 다시 쪼그려 앉아 물속에 숨었다. 두 손으로 중요 부위를 꽉 감싸고 있는 강진우는 눈을 허둥지둥 굴리며 사방을 바라봤다. 야, 너희들 대체 뭐 하려는 거야?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통수에 퍽 하고 가볍게 날아든 손바닥.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벌벌 떨어. 우리가 너 덮칠까봐. 가장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범인은 에이서였다. 여긴 물자도 부족하고 파티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린 진심을 담아 몸으로 너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는 거라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감히 상관을 때려. 강진우가 뒤통수를 문지르며 항의하자 에이서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여기선 상관이고 뭐고 다 벗었으니 평등이야. 게다가 난 너보다 3살 언니거든. 언니가 동생 한 대 때리는 건 예의야. 그리고 다시 한 대 퍽. 아야. 강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자 주변의 여군들 전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서는 강진우의 턱을 들어 올리며 능글맞게 말했다. 아, 우린 다 보여줬는데 넌 고개도 못 드니? 진짜 남자 맞아. 언니가 직접 확인해봐. 그녀의 손이 슬금슬금 다가오자 강진우는 거의 날아다니듯 도망쳤다. 아니야. 진짜 남자야. 검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다급하게 외치는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유아은이 나섰다. 됐어. 이제 그만 놀려. 그 말에 안도하며 몸을 틀던 강진우. 순간 퍽. 유아은 품 안으로 그대로 쏙. 유아은의 얼굴이 화학 붉어졌지만 의외로 차분하게 그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살짝 몸을 비켜줬다. 소희님, 지금 연방 완전히 붕괴된 거 아시죠?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강진우는 잠시 벙찐 표정을 지었다. 제로스타 2호가 자신의 곁을 떠나기 싫다며 통신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이용해 이 기지를 외부와 연결해뒀다. 덕분에 해적 소동, 분열 사태, 외세 침공까지 연방 근황은 대충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 흘러들어온 것들이라 세부적인 사정은 잘 몰랐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절정 가득한 소희가 아니라
기어다니는 일병이란 것도 모르는 중이었다. 게다가 그 선글라스를 어디 뒀는지도 까먹는 바람에 이호는 지금껏 기지 시스템 안에만 갇혀 있었다. 아니, 우리 전함 도착하면 직접 만들겠다며. 그럼 되는 거 아냐. 강진우는 아직 농담 모드였지만 유아은은 진지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기지 확장하고 전함도 갖추고 나며 그 다음 소희님은 뭘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유아은은 지금 이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단기 목표에만 몰두하는 타입이라 멀리 보는 게 없었다. 그야 당연히 고아 소대 구하러 가야지? 강진우의 대답은 너무 당연한 듯 튀어나왔다. 하지만 유아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장기적인 목표죠. 고아 소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설령 우리가 구했다 해도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이 기지 하나에 수용해요. 4급 기지로 확장해도 턱도 없어요. 그렇긴 한데.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쭈뼛거렸다. 그때까지 말없이 서 있던 사예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방에서 완전히 독립하려면, 그리고 고아 소대 식구들을 진짜 책임지려면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정행성이 필요해요. 행정행성?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점령해? 에이서가 단박에 반문했다. 그도 그럴게. 지금 병력은 많아봐야 수백 명 수준. 그걸로 별 하나 먹는다고. 하지만 유아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행정행성이 없으면 병력도 물자도 못 구해요. 지금처럼 물자 하나 없는 환경에선 도저히 전력 증강이 안 돼요. 사예리는 조용히 강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소희님은 어디로 진출할 생각이세요? 연방 쪽입니까? 아니면 무란 성계? 지금 이 기지가 있는 곳은 운석지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두 곳뿐이었다. 강진우는 조용히 욕조 속에 앉아 다리를 꼬고 턱을 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방으로 간다. 지금 연방은 완전 난장판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지? 연방본부 명령 따르자니 존재감도 없고 그렇다고 군벌들 밑에 붙자니 다들 영 수상해. 무란 성계는 정치체제도 엉망진창이고 종교, 가문, 연방, 제국 등 별별 체제들이 뒤엉켜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 바닥에 뛰어들면 바로 찍혀서 사라질지도 몰라. 생각은 깊어지고 눈빛은 점점 복잡해져 갔다. 머리 아파 죽겠네? 욕탕 물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민에 빠진 강진우. 그러나 그의 뇌세포가 본격적으로 연기를 뿜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칙. 욕실 자동문이 열렸다. 우주군복을 단정히 입은 임설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피부에 물결이 욕장을 가득 메운 광경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아니,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함대 하나가 우리 레이더에 잡혔어요. 수십 척. 정확히는 100척 가까이. 통신상으론 천상우님께서 직접 오셨다네요. 뭐? 천상우. 강진우는 물을 튀기며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전함이 도착한 걸. 그는 욕조 밖으로 튀어나가며 아무 오지나 휘적휘적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칫. 잠깐만, 이거 내 바지 아닌데. 허둥지둥 민망한 부위를 가린 채 옷더미 사이에서 제 옷을 찾는 강진우.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여군들은 또다시 킥킥 웃고 있었다. 잠시 후 단정하게 군복을 갖춰 입은 강진우와 여군들이 도킹포트에 줄지어 서 있었다. 거대한 전함 하나가 천천히 접안하는 중이었고 수많은 미사일 포트와 레이저 포대,
장거리 발사구가 장착된 위용 넘치는 외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와, 저게 내 걸. 전함이 정박하자마자 번듯한 양복 차림의 얼굴이 번쩍이는 천상우가 내렸다. 과거에 비해 너무 말쑥해진 모습의 강진우는 잠깐 당황했다. 저 양반이 저렇게 그럴싸했나? 강진우의 표정을 읽은 듯 천상우가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강진우 소위. 원래 며칠 전 도착 예정이었는데 우회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강진우는 그딴 건 관심 없었다. 눈은 이미 전함에 고정돼 있었고 입에선 침이 뚝뚝 흘렀다. 저게 내가 주문한 그 전함이지?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최신 핵 레이저 주포, 자동 보조 포대, 에너지 동력로, 강화 방어막 모두 유지한 상태에서 전자동 단일 조종 시스템으로 개조 완료. 우와!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고급 수송선 20척도 모두 도색 완료. 말라 연방 군색과 황금 마크도 선명히 들어갔습니다. 잠깐. 강진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이제 우리 연방에서 나올 건데 굳이 군 마크를 붙여야 해. 유아은이 조용히 옆에서 말했다. 그쵸. 슬슬 로고 지울 때 됐죠.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상우 씨, 전함을 전부 블랙으로 다시 도색해줘요. 심플하게. 마크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줘. 천상우는 눈빛이 번쩍였다. 드디어 얘가 연방을 떠나는구나. 알겠습니다. 고객님. 전함 이름은 뭐로 하실까요? 외부에 도색해서 각인도 넣어드릴게요. 강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턱을 극적이며 말했다. 에이, 그냥 귀찮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운석대니까. 전함 이름은 운석호. 부대 이름은 운석대대. 수송선은 그냥 숫자로 붙여줘. 운석 1호, 운석 2호 이런 식으로. 명령 접수했습니다. 천상우는 씩 웃으며 태블릿에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부탁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전함 안에 요청하셨던 함선 전용 훈련 시뮬레이터, 최신 특수병기, 고성능 위성, 정예 전투장비, 육륜 지상전차, 그리고 3년치 에너지와 식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실은 격투장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게임룸, 사격장, 헬스장, 욕조, 식당, 생명유지 시스템까지 다 맞춤으로 개조 완료입니다. 강진우는 감격에 젖은 눈으로 전함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완벽해. 이제 자재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팀을 언제 투입할지 결정해 주시죠. 지금 바로 착공해요. 우린 운석호에서 머무를게요. 강진우는 힘차게 전함 쪽으로 걸어갔다. 천상우는 그를 따라붙으며 속닥속닥 또 뭔가를 얘기했고 뒤편에 남은 여군들은 차분히 자재 창고로 향해 물자 체크에 들어갔다. 이제 새로운 전장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천상우의 안내를 받아 강진우는 마침내 전함 운석호의 지휘관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다. 온통 금색과 은색이 반짝거리는 인테리어. 침실의 서재, 거실, 와인바까지. 이건 거의 귀족의 저택이었다. 천상우는 그 반응을 예상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럴 만하지. 이런 함교는 보통 장군급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오거든. 강소희, 저한테 자리도 안 권하실 건가요? 맞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둘은 의자에 거의 동시에 털썩. 그런데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말문이 막혀 뻘쭘해지기 직전 천상우가 입을 열려던 찰나. 아, 혹시 잔금 얘기하려는 거죠? 지금 드릴게요. 강진우가 허둥지둥 군인 전용 결제카드를 꺼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천상우는 익숙하게 결제 단말기를 꺼내 들더니 삑. 자,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응, 맞네. 고생하셨습니다. 천상우는 카드를 돌려주며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요즘 말라 연방이 워낙 엉망이라 연방 화폐는 가치가 금방 떨어집니다. 차라리 무라이국 화폐나 블루골드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하은행에서 카드도 하나 만들죠. 이 군인카드는 외국에선 거의 쓸 데가 없습니다. 강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조언 고마워요. 기회되면 그렇게 할게요. 사실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카드 안에는 이미 거의 모든 자금이 하드캐시로 변환돼 있었다. 그 모든 작업은 제로스타 2호가 전부 알아서 해준 것. 심지어 주식 자산까지 정리해서 해당 기업들의 실질 주주로 전환까지 완료해둔 상태였다. 아주 똑똑하게 배당만 쏙쏙 챙기고 팔지도 않은 상태. 적당히 대화 물꼬가 트이자 천상우는 슬쩍 말을 던졌다. 강소희, 혹시 여기 배치된 위치나 시설 보면서 아무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엥, 어떤? 아무리 봐도 유배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떨어져 있는 거 보니? 혹시 이제 연방과는 손절하려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강진우는 잠깐 멍하니 있다가 곧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 연방하고는 인연 끝냈습니다. 앞으론 우리끼리 살 길 찾아야죠. 그 솔직함에 천상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녀석, 진짜로 나올 생각이 있구나.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정하셨습니까? 강진우는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부하들 말로는 뭐 행정성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와요. 연방으로 갈지, 무란성계로 갈지. 왜 고민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방은 지금 완전 박살났잖아요. 군벌, 해적, 도적대 천지인데 가서 누구 밑에 붙을 수도 없고 붙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란성계는 그쪽은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거기 가면 진짜 금방 잡아먹힐지도 모르겠고. 그 말을 들은 천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란성계에 대해선 제가 좀 압니다. 거긴 한마디로 정치실험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정치박물관. 네, 거기 있는 행성마다 정치체제가 전부 다릅니다. 종교 정권, 가문 통치, 민주주의, 황제 독재까지. 역사에 나온 정권은 다 있어요. 그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나겠네요. 하루는커녕 매분 매초 터지고 있어요. 천상우는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다. 대신 전쟁 규모는 작아요. 보통 수십 척에서 많아야 수백 척. 대규모 전쟁은 드뭅니다. 헐, 그 정도 규모면 그냥 대형 분쟁 수준이잖아. 근데도 아무도 그쪽을 통일 못해요. 불가능하죠. 천상우는 자신 있게 말했다. 무란성계는 사방이 정치체제가 다른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각 국가는 자기랑 비슷한 정체를 가진 세력에만 지원을 줘요. 그리고 같은 체제를 가진 세력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동쪽엔 민주주의, 서쪽엔 가문 통치.
완전 제각각이죠. 어느 한 체제가 우세해지려 하면 다른 체제가 힘을 합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통일을 시도하면 꼭 깨져요. 복잡하네. 강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꾹 다물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생존 게임이었다. 강진우가 살짝 찌푸린 얼굴을 하자 천상우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물론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무란 성계 외부의 강대국들이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딱 만척 정도의 함대만으로도 무란 성계를 통일하는 건 가능하죠. 만척. 강진우는 반쯤 이해 못한 얼굴로 되물었다. 천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 시대의 병력이라고 하면 병사가 아니라 전함 숫자를 말합니다. 병사야 아무리 수조명 있어도 전함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요. 만 병력이라 하면 전함 만척을 뜻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럼 말이죠. 내가 무란 성계 내부의 일원으로 인정만 받으면 통일 전쟁 벌여도 외부에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딱히 완전히 손 떼는 건 아닙니다. 천상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적어도 외부 국가들이 연합해서 개입하지는 않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란 성계 내부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 통일하려 한다는 티 내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내부 세력들이 뭉쳐서 바로 죽이러 옵니다. 그럼 무란 성계 내부 세력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강진우는 점점 진지해졌다. 물론 천상우가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 들긴 했지만 그가 딱히 숨기는 것도 없고 말하는 내용도 꽤 현실적이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느 한 세력에 들어가서 그 세력의 지휘권을 뺏는 겁니다. 그럼 무란 성계 내부 세력으로 인정받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세력, 어떤 정치 체제를 골라야 하죠?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천상우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정리해주기 시작했다. 우선 제국제. 이쪽은 혈통이 전부입니다. 피 안 섞이면 출세도, 쿠데타도 어렵죠. 그 다음은 민주제. 여긴 줄 세우기, 파벌 정치의 끝판왕이에요. 몇십 년은 구르지 않으면 최고위층엔 못 가요. 종교제는 말 그대로 미궁입니다. 신이 찍어주는 사람이 수장이 되는 구조라. 외부인이 진입할 방법이 거의 없죠. 그나마 가문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성씨 기반이에요. 하지만 일부 약한 세력은 외성도 공로만 있으면 땅 주고 자리 준다는 식의 고대 분봉 정책 비슷한 걸 도입했죠. 그런 가문이라면 외부인이 들어가도 노력만 하면 중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수업 듣는 느낌인데요? 이거 고대 정치제도 얘기잖아요. 강진우는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다. 천상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란 성계는 말 그대로 정치 박물관입니다. 거기선 정치뿐 아니라 생활양식까지 옛날 스타일이에요. 어떤 곳은 아직도 전부 목조 건물 쓰고 살아요. 물론 장비는 다 최신형입니다. 아니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강진우는 턱을 괴고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결국 나처럼 외부인 출신이 무란 성계에서 기반 잡으려면 외부인을 받아주는 약한 가문 세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천상우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만약 진짜로 통일을 노린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냥 무란 성계에서 한바탕 뒤엎고 나 몰라라 튀어버릴 생각이라면 수천 명 규모의 용병단을 사서 한판 지르고 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간 무란 성계는 물론 그 주변 국가들까지 전부 연합해서 당신을 쓸어버리러 올 겁니다. 강진우는 슬며시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럼 그런 약한 가문 세력 중에 외부인 받아주는 곳 정확히 어디에 있죠? 이름은요? 접촉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작정한 표정이다. 이 군수 상인한테 끝까지 붙어볼까? 천상우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그런 세력, 무란 성계에 수십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중주성입니다. 중주성. 이곳 운석지대에서 약 30광년 거리. 그걸 통제하는 가문은 무란 성계 내 최약체 중 하나고, 그래서인지 외부인에 아주 개방적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외성도 땅 주고 관직 줘요. 게다가 그 집안 성이 강입니다. 같은 성씨라고? 네. 운명 아닐까요?